미얀마 군부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견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강대국들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와도 끄떡 않던 미얀마가 이번 태국의 움직임에 크게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후에는 한국이 있는데요. 태국은 미얀마와 밀착한 거리에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약 50%,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은 관광, 제조업, 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약 74억 달러를 미얀마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많은 미얀마인들이 태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얀마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태국은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만약 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경한 움직임을 취했다면 그 파장이 컸을 텐데 안타깝게도 태국은 그간 별 강력한 제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는커녕 되려 미얀마 군부 쪽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기에 태국은 미얀마 군부 편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카렌주에서 1만 명이 넘는 미얀마 카렌족이 군부를 피하고자 태국으로 향했으나 2천에서 3천 명은 태국이 다시 돌려보냈고 8천 명가량은 숲속에 피신한 상태라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카렌족 난민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돌아갔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꾸준히 유사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태국 국경에는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유력 인사 6명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포스터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이들이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올 수도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온라인 매체 카오속 기자는 이 소식을 칼럼에서 다루며 얼마나 수치스럽고 역겨운 짓인가라고 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NGO와 구호단체들이 국경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자 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물품을 전달하기 전 먼저 주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이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강력히 비판했으나 태국 정부는 이렇게 마치 미얀마 군부 편인 듯한 태도를 취했기에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5일 돈 뿌라무시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며 미얀마 사태에 관련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데 합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고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SNS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미얀마 군부의 지명수배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얀마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까지 이에 가담하며 태국의 목소리를 재차 유도한 것입니다. 우선 양쪽 장관은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태국으로 유입된 다수의 미얀마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양국 외교장관과 보건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장관급 보건안보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실상 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은커녕 태국으로 온 미얀마 난민들을 도로 쫓아내어 다른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이는 정 장관이 태국에게 온화한 압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태국이 미얀마 시민들을 감싸는 태도로 방향을 바꾼다면 미얀마 정부 또한 당황할 것이기에 관련하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아세안 지역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는 태국과 필리핀뿐이며 메콩 그룹에선 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 동맹으로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은 한국산 무기로 국방력을 키워왔는데요. 태국 해군은 2018년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습니다. 방산 계약으로는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태국은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2015년 국산 훈련기인
T-50TH 4대를 구매한 태국 공군은 2017년 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군부 교체기마다 기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태국에서 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은 작전 성능에 대해 그만큼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동맹과 한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태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군의 비인도적 만행은 갈수록 도를 넘어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수류탄을 5개씩 터뜨리는 미얀마 군부의 모습은 이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번 군부와의 싸움에서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지세대, 즉 1990년대생들입니다. 3월 31일까지의 추정 사망자는 550명인데 그중 16에서 25세가 무려 32%에 이릅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 유학생들은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이 이번 쿠데타 저항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위대 맨 앞에 서서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여러 친구들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친구들이 지금 현지에서 군부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90년대생들은 말합니다.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설령 죽게 되더라도 미얀마 국민 모두가 마음먹은 일이니 끝까지 가겠다고. 미처 꽃을 다 피지 못한 청춘이 죽음을 생각하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통렬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무차별 학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미얀마 시민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향해 도와달라는 외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우리가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는 말이 구호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회사원 수타진 씨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전의 실패로 30년 가까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성공하여 오늘의 한국이 됐다. 촛불 집회처럼 한국인들이 굳은 의지로 이끌어준 민주화의 역사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 우리도 꼭 한국처럼 되고 말겠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더 큰 관심이 생기도록 널리 알려주신다면 더 많은 피를 흘리기 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상황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스스로 군대를 탈영한 미얀마군 장교툰 미아트 아웅 또한 군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우릴 지지해주세요. 군부 제재에 참여한 한국에도 너무 감사드려요. 라며 한국이 계속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터뷰에서 군인들은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사람을 죽이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군부에 복종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왔기에 군인들은 시위대를 범죄자로 본다. 대부분의 군인은 그들의 일생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혹했던 5.18 민주항쟁을 거친 뒤 현재의 이로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평가받는 한국은 현재 미얀마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얀마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은 채 과거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무고한 한국 시민들을 학살했던 공수부대원들은 지금까지도 처벌을 두려워한다.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았을 때 단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며 군인들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군부에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려는 한국의 크고 작은 노력은 계속됩니다. 7일 경기도의회는 제한미얀마 유학생과 함께 미얀마의 봄 온라인 생중계 행사를 개최하며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미얀마 군부의 폭력 실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지지를 선언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반군사 독재 투쟁에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한국 시민들은 사전투표소 앞에서 미얀마를 지지하는 세 손가락 경례의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미얀마를 지지하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웬우의 흔인소 씨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감동했다는 말을 전하며 미얀마 현지인들에게도 SNS로 이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에 의해 사실상 외부와 고립되다시피 한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누군가 이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가 가장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국제적인 이슈로 번진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얀마 국민의 성난 민심이 군부를 넘어 군부를 지지하는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일부 시민이 중국 오성홍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비가 내리는 거리 두 곳에서 시위대가 오성홍기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려는 유엔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양곤 청년들은 유엔과 중국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벌였습니다. 마스크의 눈 부분에 피눈물 형상이 그려졌고 양쪽 뺨에는 미얀마를 구하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군부에 대한 유엔의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행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은 미얀마에서 나가라,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을 폐쇄하라, 중국이 범죄를 저지르는 군사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 김인화 또한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할 때가 왔다는 트윗을 썼습니다. 현지 매체 일화디에 따르면 중국은 1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군부를 비판하는 성명의 문구를 완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초 성명에는 군부 제재를 의미하는 후속 조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 반대로 삭제됐습니다. 군부가 민간인을 살해하고 군부를 규탄한다는 문구 역시 중국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공산 정권이 붕괴될 때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